자, 근데 또 시그널을 보내. 네, 트와이스의 생각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시그널인가요? 네, 오늘의 시장 시그널은 방산 섹터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제33회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현대 로템부터 한화 방산 3사까지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가을에도 전쟁을 계속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이 난망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산 섹터의 향방 함께 오늘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뭐 많이 이제 부각된 뉴스는 아닌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부각 얘기가 좀 있어서 유가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내용 또 풀어주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정학적 리스크 뭐를 그렇게 볼 거냐, 그럼 방산으로 계속 연결할 거냐, 뭐 전시회는 조차 하고, 지금 유럽이 스냅백이 혹시 뭔지? 스냅백 모자와는 또 다른 의미인가요? 모자 맞아요. 네. 모자 뒤에 보면 끈 조절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땡땡하게 당겨놨다가 그러니까 텐션을 주는 거죠. 그러다 다시 원래 복원할 때 스냅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럽이 이란을 향해서 제재를 가했던 거를 풀어줬다가 다시 옥죄다 그래서 스냅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유가 쪽에 영향을 받았고 네. 지금도 진행 중인데, 자,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시 방산 쪽에 이슈가 몰이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휴전회담 이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반대로 좀 방산주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일단 노이즈가 좀 되면서 조정을 좀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성과를 봤을 때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회담이 한 차례로 해서 모두 다 협상이 좀 완료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장기화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도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좀 만난 이후에 2주 안에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좀 만나서 회담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그 예측이 좀 빗나가면서 오히려 네.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면 지금 나토가 2025년도에 대한 이 방위비 증액 부분들이 GDP 한 1% 정도를 좀 달성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 5%치에 대한 이 전망치 5%를 방위비로 좀 증액하겠다라는 전망을 좀 제시한 바 있었는데, 여기서 전체 한 40% 정도는 실질적으로 군사 장비에 대한 구매 자금으로 좀 전용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일단 뭐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한 이 방위비 증액 부분들, 이 부분이 점진적인 무기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024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유럽 지역에 이 많은 무기를 수출했던 국가 2위가 한국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단발성이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비 증강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추가되는 기업 소식들은 또 뭐가 있어요? 네, 특히나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는데요. 유럽 증시에서 유럽 방산 종목들이 급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강했나요? 네, 독일 총리는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종전에 환상이 없다. 우리는 이제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네. 관련된 방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또 오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중심으로 이제 전승절 기념식에 또 그런 협의들, 뭐 러시아와 북한 거기에 인도까지 지금 가세하면서 또 뭐 경제적인 그 협의체까지도 들고 나와서 달러 패권주의도 한번 또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지정학적으로는 좀 좋지는 않은데 뭐 그냥 방산 어떻게 좀 더 풀어가야 됩니까? 방산주의 경우에는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영향도는 저는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된다고 해서 방산주가 더 탄력을 받느냐,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거나 뭐 휴전회담이 종료돼서 말 그대로 좀 종전이 좀 선언된다고 해서 일단 뭐 군비 증강에 관련된 기조가 꺾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들, 특히나 방위 체계의 구축 부분들이 매우 중요성을 좀 중요성이 입증이 좀 된 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동 사태만 좀 보더라도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대한 이 미사일 이 부분에 대한 요격이 일단 방어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관련된 수혜 부분들, 이 부분이 작년 뭐 하반기에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이어졌던 부분들,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라크 지역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된 구축 관련된 수주 성과가 좀 확인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유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상 무기의 도입이라든가 뭐 방어 체계 관련된 구축 부분들이 좀 더 보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대해서 뭐 아시아권이라든가 중남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무기 도입 이슈들은 일단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연관성과 좀 다르게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정책, 글로벌 정책 기조가 일단 이 방위비 증액이라는 어떤 방향성을 좀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안해 보면 방산주의 경우에 저는 모두 다 좋다. 그래서 수급에 의한 방향성들보다는 이제부터는 선별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선별적인 어떤 수주 성과가 일단 수급의 어떤 이 차이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다만 평화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섹터가 유럽부터 국내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이유가 방산 전시회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부각이 있다면 또다시 평화를 외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X에서의 코멘트 한마디가 다시 한번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또 띄울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 네, 맞습니다. 쉽지가 않. 러시아가 뭐 말을 안 듣는데 뭐. 네. 뭐 장기전은 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뭐 어제 이제 유가 지금 자극을 좀 받고 네. 크게 뛰지는 않지만 금값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긴 합니다만 이제 역사적인 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잖아요. 그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인지 아니면 뭐 인플레 해지용인지 뭐 물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또 금 선호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네. 금 좀 맞습니다. 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추가로 이어주세요. 네, 뭐 잠수함 같은 거는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분함 기대감도 분함? 동시에 조선? 들어있죠.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봐야 될 게 이제 선별적인 어떤 개별 이슈.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의 이 최종 후보자 이제 두 곳이 좀 선정이 됐는데 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 컨소시엄과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지금 양자로 좀 좁혀진 그런 내용이죠. 다만 이제 이 최종 어떤 적격 후보 선정 이후에 최종 입찰 부분들은 좀 내년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 텀이 좀 남아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일단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슨이라든가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그런 기업들이 하반기 개별적인 어떤 수주 일정들이 좀 잡혀 있는데 일단 뭐 종목별의 어떤 편차가 좀 있겠지만 수주의 공백기가 일부 예상될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누적 수주 잔고 안에서에 대한 실적 반영이 있기 때문에 이익 훼손이 좀 크지 않는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뭐 실적의 기대치보다는 앞으로 연결성을 갖고 있는 수주 성과가 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폴란드 MSPO에서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역시나 잠수함이 좀 화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네. 오션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 좀 합쳐진 그래서 오르카 프로젝트에 관련된 입찰을 현재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보고 3,000톤급의 이 잠수함에 대한 제한 공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떤 뭐 MOU라든가 조금 더 이제 전략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수주 가능성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 잠수함 프로젝트 같은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십니다. 예, 이제 조방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방산이 중간에 껴있단 말이에요. 네. 방산이 사실 조선과 원전까지 이슈, 뭐 에너지 문제까지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지, 그러니까 네. 방산이 이렇게 확 또 다시 뭐 이게 방산이 주목받고 부각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조선도 같이 이렇게 지금 잠수함을 매칭시켰으니까. 네. 일단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 안에 뭐 조선기업도 같이 좀 연계가 돼 있고 최근에 우리가 잠수함에 구축되고 있는 이 연료전제가 이제 SOFC를 좀 탑재한다고 해서 뭐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네. 보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 성과와 좀 연동되는 뭐 방산 기자재 업종들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좀 연동될 수 있는 ESS라든가 SOFC 같은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파생될 수 있는 낙수 효과를 좀 이룰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연계 성과에서 뭐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에 대한 뭐 종합적인 어떤 뷰를 뭐 수주 성과 안에서에 대한 밸류체인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는 좀 차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뭐 수주라는 것은 실적을 좀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재차 제 1순위로 좀 참고해야 되는 지표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방산 내에서의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LIG 넥슨을 좀 보고 LIG 있는데요. 넥슨. 일단 2분기 매출이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상회를 했는데 이익 추정치가 좀 하회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스턴 로보틱스에 관련된 일회성 손실 비용들이 좀 반영된 효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중동양 이 천궁 2의 이 수주 성과가 실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항 비중의 어떤 이익 개선, 영업이익률이 좀 상향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하반기 방산 빅4에 비해서는 일단 수주 공백기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아쉽지만 장기적인 어떤 이 수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재논 재차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산 이슈 또 다뤄봤고요. 그 중에 이제 탑픽은 LIG 넥스원을 네. 변영현 대표는 주셨네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김정아 아나운서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